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의 길로 나아가다 진사로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2020년에 시행된 50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본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가시대 처음 제작된 유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선사 문화축제가 나와 있죠.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된 가로 가시대로 떠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먼저 나왔죠. 농경과 정착생활 있고, 자, 여기 보면은 움집 생활의 체험, 갈돌과 갈판으로 곡식을 간다, 가락바퀴로 실을 뽑는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은 시대가 바로 나와야 되죠. 신석기 시대입니다. 이제 여기 뭐 이게 강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 주변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고 가축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경 목축이 시작됐고, 그렇기 때문에 정착 생활이 됐으니까 이제 좀 집다운 집으로 움집을 짓고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갈돌과 갈판으로 이제 곡식을 가는 거, 농경이 시작됐으니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가락바퀴로 실을 뽑아서 이제 뭐 옷을 엮어서 입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수확된 그 농사 수확물을 보관하기 위한 그릇이 필요하다. 거기서 이제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는데요. 그 빗살무늬 토기가 선지 2번에 있습니다. 요게 빗살무늬 토기예요.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른 거는 요 1번은 주먹도끼입니다. 구석기 시대의 문화유산이겠죠. 사용했던 도구로. 그 다음에 3번에 나온 요거는 청동 방울이에요. 요거 시기까지 써야 되겠죠. 주먹도끼는 구석기고, 이 청동 방울은 청동기. 그 다음에 4번에 나와 있는 요거는 대가야의 판가복과 투구. 이건 물론 철제입니다. 판가복과 투구. 이제 가야는 투구예요. 철기 문화가 발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런 이제 갑옷이나 투구도 다 철로 만들어서 착용했다라는 겁니다. 자, 1번 문제였고요. 2번 갈게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만주 숭화강 유역의 평야지대에 위치했고, 도둑질한 자는 훔친 것에 12배로 갚게 하였다. 12월에 영고라는 제철 행사를 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힌트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나라는 바로 부여입니다. 자, 지금 부여에 대한 중요한 키워드들이 다 나왔어요. 근데 안 나온 게 있다면 뭐냐면은, 이제 부여는 연맹왕국이었죠. 그래서 그 마가, 우가, 구가, 저가 같은 이런 각각의 가들과 왕이 있었던 오부족 연맹체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각각의 가들은 저마다 자기의 영토, 즉 사출도를 관장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돼요.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가 바로 부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소도라고 불리는 신성 지역이 있었다라는 거는 사만,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는 동해, 범금팔조를 통해서 사회질서를 유지했던 나라는 고조선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참고로 12배로 갚게 한다라는 거는 일책 12법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 나와 있는 내용이 하나 있다면은 결혼풍습으로 형사취수제라고 해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결혼풍습이 있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번 갈게요.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왕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사비로 도읍을 옮겼다. 남부여로 국호를 바꿨다.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 하류 지역을 되찾았다라는 거죠. 요거 읽으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제 백제를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보다 더 넓은 지역인 사비로 도읍을 옮겼던 왕, 바로 성왕인데 1번이 답이에요. 요 이후에 한강 하류 지역을 되찾았는데 신라가 이 한강을 전체를 독차지하게 돼요. 원래는 이제 나제 동맹으로 이제 약속이 돼 있었어요. 한강을 되찾으면 하류는 백제, 중류와 상류는 신라, 이렇게 이제 약속이 돼 있었는데 신라가 그 약속을 깨고 한강 전체를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왕이 당연히 열이 받죠. 그래서 관산성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 관산성 전투에서 그만 이 성왕께서 전사하시고 맙니다. 이 시험에 잘 나와요.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자, 무열왕, 이제 태종 무열왕이라고도 하죠. 김춘추입니다.
자, 이분은 이제 왕이 되기 전에도 뭐 이렇게 나당 연합 이제 요거를 이끌어내시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제를 멸망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하셨던 왕이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아들 문무왕이 이제 삼국 통일을 달성하게 되죠. 자, 진골 귀족, 진골로서는 최초의 왕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근초고왕은 백제 4세기에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에요. 영토 확장을 했는데 특히나 그 평양을 공격해서 고국원 왕을 전사시킵니다. 고국원 왕 전사.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소수림왕은 고구려의 고국원왕 바로 다음에 나온 왕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왕이 죽은 뒤에 즉위했기 때문에 이제 고구려가 상당히 위기에 처했던 시기이기도 해요. 그렇게 흔들리던 고구려를 이제 강력한 개혁 정책으로 바로잡았던 왕입니다. 대표적인 개혁 정책으로 세 가지는 중요합니다. 율령을 반포했고, 불교를 도입했고, 태학을 설립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전부 중요하기 때문에 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다른 왕들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분들입니다. 자, 4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자, 국보 제119호로 지정된 고구려의 불상으로 경남 의령에서 출토되었대요. 연가 7년이라는 글자로 제작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요거는 이제 이름이 금동 연가 7년명 열애 입상이에요. 이제 선지에서는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금동 연가 7년명 열애 입상, 여기 이렇게 요 광배 부분에 연가 7년이라는 연호가 요 뒤편에 새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고구려의 불상이다라는 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름은 길어서 외우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보자마자 이건 고구려 거지, 이렇게 생각은 해야 돼요. 자, 요 1번에 있는 거는 금동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 제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가서 봤을 때 그 3층의 한 전시장이 드넓은 공간에 완전 어둡고 이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두 점만 딱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서 전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 방가사유상에 딱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었다라는 기억이 팍 드는 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 불상은 워낙 유명한 석굴암의 본종불이에요. 통일신라 때 만들어졌죠. 이제 이 석굴암 본종불상 딱 보면은 이제 균형이 완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카리스마도 느껴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불국사 3층 석탑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통일신라 시대의 뭐 불상이나 석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미적 감각이 뛰어난 분들이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완벽하다, 예쁘다, 뭐 이런 느낌이 확 듭니다. 경주 가서 보셨으면 좋겠고, 이 4번에 있는 요거는 발해 작품이에요. 발해의 이불병좌상. 두 명의 부처님께서 나란히 앉아 계시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발해 같은 경우에는 이불병좌상뿐만이 아니라 대형 석등과 돌사자상, 이 정도는 그 사진을 꼭 좀 봐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5번 가겠습니다. 밑줄 그은 제도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왕이 길가에서 울고 있는 백성을 만난다. 고국 천왕이에요. 왜 그리 슬피 우느냐? 흉년으로 곡식을 구하기 어려워 어떻게 어머니를 봉양해야 할까요? 뭐 그러니까 어려운 백성을 구제할 해결책을 찾아보라 하니까 을파소가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읽자마자 나와야죠. 진대법입니다. 우리의 역사상 최초로 빈민구율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다른 것들도 전부 다 빈민구율과 관련되는 제도들인데, 시대상으로 진대법이 고구려, 이 고국천왕이 고구려 왕이죠. 자, 이 의창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 성종 때부터 시행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 전에 태조 왕건 때는 흑창이었는데 요거를 이제 의창으로 바꾸면서 기능을 조금 더 강화했다라는 거고, 이 황곡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시대에 나와요.
특히 후기에 이르게 되면은 세도 정치 시기 때 이 환곡 제도를 갖다가 이 지배층들이 악용을 해요. 세도 가문 지배층들이 악용을 해서 이 이자를 엄청나게 높게 매겨가지고 백성들을 뜯어먹는 그런 제도로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창제는 이 환곡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시행이 됐는데, 이제 이게 이제 그 환곡이 나라의 관리들이 이렇게 걷었다가 이제 돌려주면서 이자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폐해가 너무 많으니까 이 창고 단위를 지역 단위로 바꿔버린 게 사창제예요. 그러니까 지역 유지들에게 이제 창고를 맡긴 제도다. 그래서 이제 좀 합리적으로 이제 곡식을 빌려주고 돌려주는 그 과정을 운영해라라는 취지로 이제 시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갈게요. 자, 다음에서 보도하고 있는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 당나라 깃발이 꽂혀 있네요. 우리 고구려군이 당군에 맞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당군이 성벽보다 높은 흑산을 쌓아서 공략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성 안에서도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안시성 전투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라고 이제 이 가상 뉴스 같은 거죠. 자, 이게 여담일 수 있는데 이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흑산을 쌓아가지고 원래 이 당나라 군대가 이 고구려의 이 안시성을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성 쪽으로의 직접적인 공략이 어려우니까 흑산을 쌓아서 이제 높이를 갖게 만든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한 건데, 이때 갑자기 고구려 군사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이 흑산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기껏 어렵게 쌓아놨던 이 흑산을 완전히 고구려의 걸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당나라가 이제 대패를 하게 됩니다. 이제 물론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건 안시성 전투죠. 그래서 이때 이제 당태종이 직접 지휘하고 왔는데 도망을 가죠. 여기 이제 고구려 요 안시성에 연개소문도 와서 지휘하고 있었는데 이제 당태종 쫓아가고 당태종 도망가고 막 진흙탕 건너고 막 되게 꽁찌라 빠져라고 도망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요 안시성 전투가 언제 있었냐면 7세기 중반에 있었어요. 여기 이제 흐름을 살짝 말씀드리자면 요전에 을지문덕에 살수대첩이 있었고요. 이제 이 안시성 전투를 전후해가지고 김춘추가 고구려에 와서 동맹을 맺자, 백제를 무너뜨리자,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요 이후에 나당 동맹이 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김춘추가 당나라 가가지고 동맹을 체결을 했고, 나당 동맹을 체결하게 되고, 이후에 백제 멸망, 뒤이어서 부흥운동 나오죠. 그 다음에 고구려 멸망, 그 뒤에 나당 전쟁, 삼국 통일, 이렇게 이어집니다. 고구려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살수대첩이 있고 안시성 전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멸망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640 몇 년에 있어서 645년인가 이때쯤 있었는데, 그래서 시기상 살수대첩과 고구려 멸망 사이인 라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7번 가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모든 진리는 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사상을 주장했다. 자, 이게 이제 일심사상이라는 말뜻 자체가 모든 진리가 한 마음에서 나온다 이 뜻이에요. 무예가를 지어서 불러가지고 불교 대중화에 기여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대승기신론소 등을 저술했다.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저서가 있습니다. 금강삼매경론, 이런 것도 저술을 하셨어요. 이분은 원효 대사입니다.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던 그 시기쯤에 계셨던 이제 불교 대중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던 스님이 크게 두 분이 계셔요. 원효 대사와 의상 대사가 계시는데, 지금 본문에 나온 분은 원효 대사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안 나오는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일심 사상하고 더불어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화쟁 사상이 있어요. 이제 그 일심 사상과 화쟁 사상을 함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도 풀려요.
선지에서 이거랑 관련된 게 뭐가 있냐면 신문, 화쟁론을 저술하였다라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화쟁사상을 쓴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문, 그러니까 10가지의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10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화쟁사상을 이제 표현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아미타 신앙. 이제 대중화에 기여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중들에게 아미타를 외쳐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미타 신앙을 전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이제 그 설총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설총은 그 왜 통일신라 초기의 신문왕 시대의 그 육두품 대표적인 학자분이잖아요. 물론 요 원효대사도 육두품이었죠. 근데 어쨌거나 그 설총의 아버지다라는 것도 간혹 시험 본문에 등장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설총에 대해서 나올 때 등장하고 원효대사에 대한 본문에서 등장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속 5개를 지었다. 요거는 원광대사예요. 이 세속 5개는 화랑들의 행동 규범입니다. 뭐 사군 이충, 사친 이효, 교의신, 임전무태, 살생 유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뭐 모르셔도 되고요. 자,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였다. 고려시대의 승려이신 진울. 그 다음에 영주의 부석사를 건립하였다. 이 바로 원효대사랑 같은 시기에 계셨던 의상대사입니다. 이 의상대사의 경우에는 이제 화엄사상 요거를 이제 전파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 갈게요. 자, 가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자, 신라 수도 경주를 여행하는데 지금, 그림을 보니까 석가탑, 다보탑이 있어요. 이 석가탑은 불국사 3층 석탑이죠. 근데 이거 말하면 가이드락에 바로 나오는데. 자, 8세기 중엽 김대성이 조성했다고 전해지는 가에는 석가탑과 다보탑이 나란히 서 있었다. 이 절을 둘러보면니까 가가 이 절이에요. 불교의 이상세계를 지상에 건설하고자 했던 신라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바로 불국사입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제 이 불국사는 통일신라 시대에 창건된 이제 대표적인 절. 가보시면 정말로 멋집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전각과 석탑과 모든 것들이 다 멋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석굴암이 있는데 거기서 본종불상도 같이 보시고요. 자, 이 금산사는 이제 뭐 금산사 미륵전 이런 게 이제 유명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제 견훤이 후백제의 견훤이 자기 아들 신검에게 왕위를 뺏기고 유폐되었던 장소.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 충북 보은에 있습니다. 법주사. 이 법주사의 팔상전. 요거는 이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목탑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 수덕사 같은 경우에는 대웅전. 예산의 수덕사 대웅전. 요거는 이제 고려시대의 건축물이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게 이제 그 각 시대의 문화 쪽에서 나올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이 불국사 3층 석탑, 즉 석가탑에서 이제 그 수리하는 과정에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본이에요. 목판 활자로 인쇄한 그 불경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9번 갈게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북쪽에 고구려 백제, 동남쪽 신라가 삼국이었고 마땅히 삼국사가 있어하고 고려가 편찬해서 잘한 일이다. 고구려와 백제가 망한 다음에 남쪽에 신라, 북쪽에 가가 있으니 이를 남북국이라 한다. 마땅히 남북국사가 있어야 하는데 고려가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남쪽에 신라, 북쪽에 이 나라 남북국이에요. 바로 발해죠. 자,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은 문제입니다. 정답 찾기가 너무 쉽죠? 2번이에요. 전성기의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라는 게 발해의 가장 대표적 키워드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있다면 5경 15부 62주의 15부 지방행정구역 제도를 갖추었다라는 게 있어요. 물론 그 외에도 이제 그 중앙 정치 제도로 삼성 6부
요게 있고, 요 삼성이 정당성, 중대성, 선조성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정당성이 육부를 관할했고요. 그 다음에 정당성에 있었던 재상,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했다. 이게 나오면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주요 그 중앙 기관으로서 유학을 가르쳤던 주자감, 이제 유학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적원, 요 문적원은 서적관리기구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나온다면 중정대, 요거 이제 관리들에 대한 감찰기구,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게 모든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자, 지방에 22담로를 두었다. 이거는 이제 백제의 무령왕이에요. 여기에다 왕족을 파견하면서 왕권 강화 정책을 펼쳤죠. 자, 중앙군으로 구서당을 설치했다. 이거는 통일신라 시대 신문왕입니다. 영락이라는 독자적 연어를 사용하였다. 고구려의 전성기 때 광개토 대왕이십니다. 자, 10번 갈게요. 밑줄근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신라 왕실의 후예로 알려진 이 인물은 양길의 부하가 되어 세력을 키웠다. 이후 그는 송악을 도읍으로 삼아 새로운 국가를 세우고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청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 나오는 바로 이분입니다. 한쪽 눈이 이제 액구이신 이 분인데, 바로 이분은 후고구려를 건국하신 궁예를 말합니다. 이제 신라 왕실의 후예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그 왕의 서자일 거예요. 그리고 그 양길의 부하가 되었다. 근데 이 양길이라는 사람은 그 북원, 지금의 원주 지역입니다. 강원도 원주요. 그 북원 지역의 대호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양길의 부하가 돼서 세력을 키워가지고 심지어 이 궁예가 그 뭐 북원만큼이나 큰 명주 지역, 강릉 지역까지 복속을 시켰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전공을 굉장히 크게 올리고,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승려로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스스로 따르게 만들었던, 이제 그때는 정말로 이제 성군의 자질이 엿보였던 사람이었는데, 이후에 이제 후고구를 세운 다음에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칭하면서 이제 폭정을 펼칩니다. 이제 막 관심법 막 이래가지고 나는 너의 마음을 보고 있다. 이래서 막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뭐 죄도 없는 사람들을 영모죄라고 막 엮어가지고 죽여요. 심지어 자기 부인, 그러니까 궁예의 왕후나 아들들까지도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폭정에 견디지 못한 신하들이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을 왕위에다 옹립합니다. 뭐 이 과정에서 이 궁예가 수도를 철원으로 천도를 하기도 했고, 나라의 이름을 뭐 마진, 태봉 이렇게 바꾸기도 했었어요. 그 뭐 연호도 무태, 성책, 수덕만세 여러 번 바꿨고,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이건 이제 후고구려의 궁예에 대한 설명이고, 사실은 후고구려가 시험에 나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광평성을 설치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인데, 선지에 이거는 없고, 대신에 제가 말씀을 막 드렸던 것 중에 있었어요. 나라의 이름을 마진 혹은 태봉으로 바꾸어 썼다라는 거.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후녀 10조를 남겼다. 요거는 고려의 태조 왕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고구려의 장군이었던 왕건이 이제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서 궁예를 몰아내고 왕이 된 다음에 나라의 이름을 고려로 바꾸고, 당시의 수도가 철원이었던 거를 갖다 다시 송악, 그러니까 지금의 개성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죠. 원래 왕건이 그 지역 호족 출신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청해진을 설치했다. 장보고. 통일신라 시대의 말기에 나타난 거의 최초의 호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백제의 계승을 내세웠다. 견훤입니다. 그 다음 국호 태봉으로 바꾼 건 궁예가 한 일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11번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